안녕하세요. 삼진백난로 정현준입니다. 고객님께서 겨울철 난방기구를 구입하시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면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를 포함하여 인증을 받아 유통하는 보일러나 모든 난방기기는 발열량을 나타내는 킬로와트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킬로와트는 실내 보조난방으로 사용하시는 가스 히터나 등유난로까지 모든 발열기기는 인증을 통해 킬로와트로 표기되는 발열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정보이자 성능의 척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능의 지표이면서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알아보셔도 이와 동일하게 벽난로의 몸체와 첨부된 인증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벽난로의 발열량을 의미하는 킬로와트를 나타내는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를 고르실 때 벽난로의 인증서에 표기된 킬로와트는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벽난로마다 표기되어 있는 인증 킬로와트가 다른 이유, 발열 킬로와트의 고조에 따른 장단점 비교에 이어서 고객님의 주택 상황에는 어떤 용량의 킬로와트로 표기된 벽난로를 설치하셔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를 알아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벽난로의 인증서에 벽난로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발열 킬로와트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벽난로의 발열 킬로와트는 벽난로에 장작을 투입 후 연소할 때 일정 시간 내에 발열할 수 있는 적정 열량과 최대 열량을 전기 히터의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벽난로의 발열 용량에 따라 3kW부터 20kW까지 다양하게 인증받고 벽난로의 시공 현장에 필요한 발열량에 따라 판매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발열 능력은 유럽이나 미주에서의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킬로와트나 BTU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BTU는 1파운드의 물을 대기압하에서 1도 화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0.000293kW는 1BTU, 0.252kcal와 동일한 발열량이며 따라서 1kcal는 3.968BTU입니다. 그렇다면 장작을 넣고 연소하여 발열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도구인 벽난로가 벽난로마다 발열 킬로와트가 다르게 인증받고 다르게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슷하게 생긴 벽난로인데 벽난로마다 발열 킬로와트가 3kW부터 20kW까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벽난로마다 발열량의 차이가 나고 인증서에 표기되는 발열 킬로와트의 차이가 큰 이유는 벽난로 화실의 크기와 벽난로마다 다른 화실 소재의 차이라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벽난로에 표기되는 발열 킬로와트의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벽난로의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결정되어지는 화실 공간의 부피, 즉 벽난로 화실의 크기가 발열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발열 킬로와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화실이 작아 비교적 적은 장작량이 투입되는 벽난로의 발열 킬로와트는 상대적으로 낮고, 화실이 커서 한꺼번에 많은 장작량이 투입되는 벽난로의 발열 킬로와트는 높은 것입니다. 비교적 적은 양의 장작을 투입할 수 있는 화실이 작은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연소할 때 최대한 만들어질 수 있는 불꽃의 크기는 한꺼번에 많은 장작을 투입하여 연소할 수 있는 벽난로의 불꽃 크기와 비교하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장작의 양이 많다는 것은 화실의 공간 최적이 크고 화실 공간의 부피가 큰 만큼 가열되는 벽난로 화실의 면적과 벽난로 몸체의 발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발열 킬로와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아벡터를 포함한 3중 구조로 가로가 좁고 날씬한 디자인의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철판 소재 벽난로는 화실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작량이 적습니다. 반대로 가로가 넓고 높이가 낮은 사각 박스 형태의 주물벽난로는
가로가 작고 세로로 긴 형태의 철판 소재 벽난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장작이 들어갈 화실의 공간 부피가 크게 제작됩니다. 따라서 화실 공간이 작은 3겹의 철판 벽난로는 한 겹의 주물 소재 벽난로에 비교해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작의 양이 적어 발열 킬로와트는 낮아지고, 반대로 대부분의 한 겹 주물 벽난로는 화실의 공간 부피가 큰 관계로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작의 양이 많음으로 인해 발열 킬로와트는 높아지면서 그만큼 난방 능력도 강해집니다. 이렇게 벽난로 화실의 공간 부피에 따라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작의 양이 차이가 남에 따라서 화실 공간이 작아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작의 양이 적은 3중의 철판 구조 벽난로의 발열량은 3kW에서 8kW 정도로 낮게 측정되고, 화실이 커서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작량이 많은 주물 소재의 벽난로는 발열량이 8kW에서 20kW를 넘나드는 높은 발열 킬로와트로 측정되어 인증받아 판매되는 것입니다. 벽난로마다 표기되는 발열 킬로와트가 큰 차이가 나는 두 번째 이유는 벽난로 화실의 소재가 내화벽돌인가 금속 소재인 주물인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벽난로 몸체에서의 발열량 차이 때문입니다. 벽난로 화실의 소재가 3중 철판 구조의 내화벽돌로 만들어져 있는가, 또는 한 겹의 금속 소재인 주물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따라 벽난로의 발열 킬로와트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벽난로의 화실이 내화벽돌 소재 3겹 벽난로이든 주물 소재 1겹 벽난로이든 장작을 연수하며 만들어지는 복사일이 화실 내부의 측벽과 후벽, 연도로 이어지는 디플렉터를 가열하여 벽난로 몸체로 전달되는 전도열과 대류열의 형태로 실내로 발열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3중 철판 구조에 장착되는 내화벽돌 소재 화실의 벽난로는 화실에서 장작이 연수하면서 만들어지는 불꽃이 내화벽돌을 추결하여 벽난로의 후벽과 측벽에 용접된 철판으로 전도열을 전달하고, 전달된 간접열을 3중의 벽난로 몸체로 전달하여 실내로 발열됩니다. 내화벽돌로 이루어진 3중의 화실은 장작이 연소하며 만들어지는 불꽃의 발열 에너지가 내화벽돌을 1차적으로 가열한 후에 가열된 내화벽돌을 통해 전달되는 2차, 3차의 전도열로 벽난로의 몸체를 가열하여 실내로 난방하기 때문에 발열 킬로와트가 3kW에서 8kW 정도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듯 화실이 내화벽돌로 이루어진 3겹의 철판 벽난로는 화실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내화벽돌을 가열하여 추결된 후에 전달되는 간접열로 인해 벽난로의 상부에 주전자를 올려놓아도 비등점인 100도씨에 다다르지 못해 잘 끓지 못하고, 후벽과 측벽의 온도는 화상 방지 기능으로 표현되듯이 손이 닿아도 안전사고에 염려가 없을 만큼 저온의 발열을 지속함으로써 발열 킬로와트가 3kW에서 8kW 정도로 비교적 낮게 측정됩니다. 반면에 금속 소재로 구성된 한 겹의 주물벽난로의 화실은 장작이 연소하며 만들어내는 불꽃이 한 겹의 화실 내부 측벽과 후벽, 상부의 디플렉터를 직접 가열하여 마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다리미처럼 벽난로의 몸체 표면으로 250도에서 450도의 높은 전도율을 실내로 전달하면서 발열 에너지가 8kW에서 20kW까지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이렇게 높은 발열 킬로와트로 인해 한 겹의 금속 소재 벽난로는 측벽과 상부의 온도가 250도 이상 최대 480도까지 발열하면서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물이 상시적으로 끓고 A4 용지를 올려놓으면 즉시 발화됩니다. 이렇게 벽난로 화실의 크기와 화실의 소재 차이에 따라 3kW에서 8kW 정도로 비교적 낮게 발열하는 3중의 철판 벽난로와 8kW에서 20kW를 넘나드는 높은 발열의 주물 벽난로로 나뉘어져 인증받고 표기되며 발열 특성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벽난로 화실의 크기와 화실의 소재에 따라서 발열 킬로와트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벽난로 화실의 크기와 벽난로 화실 소재의 차이는 발열의 형태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벽난로의 화실이 내화벽돌과 3겹의 철판으로 제작된 벽난로는 세라믹 유리를 통해 빛의 형태로 발열하는 복사열과 몸체로 전달된 전도열,
세겹의 몸체 사이로 타고 흐르는 대류열의 세 가지 형태로 발열됩니다. 벽난로의 화실이 한 겹인 금속 소재의 주물벽난로는 복사열과 전도열의 두 가지 형태로 발열됩니다. 이처럼 벽난로 화실의 크기와 소재에 따라 발열량과 실내로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발열 형태는 다르지만 장작을 한꺼번에 많이 넣고 금속 소재의 화실을 직접 가열해 발열하는 한 겹의 주물벽난로가 인증받는 발열 킬로와트가 더 높고 실내로 발열하는 총 발열량이 훨씬 더 강력하며 직접적이기 때문에 벽난로의 발열 능력을 체감하시며 더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의 생산 단가 면에서는 한 겹의 주물벽난로가 부품의 수가 적고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세 겹의 철판벽난로와 비교해 생산 원가 또한 낮아짐으로써 판매 가격 또한 한 겹의 주물벽난로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난로를 고르실 때 무조건 높은 발열량이 표기된 벽난로가 더 좋고 우수한 벽난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 벽난로의 인증서에 표기된 발열 킬로와트만을 보시고 발열 킬로와트가 높은 것이 무조건 좋고 벽난로의 성능에 우열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발열 킬로와트가 높은 벽난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발열량으로 단열이 부족하여 우풍이 심하거나 2, 3층의 건물처럼 거주공간의 부피가 커서 강력한 난방 능력이 필요한 현장, 고랭기처럼 몹시 추운 혹한의 겨울에 노출되는 지역에서도 거뜬히 중난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발열량이 높은 만큼 연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장작을 한꺼번에 많이 넣고 한 겹의 금속 소재 벽난로 화실에서 연소할 때 순간 발열량이 강하고 발열 킬로와트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발열 킬로와트가 높을수록 이에 반비례하며 벽난로의 연소 효율 퍼센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즉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고 벽난로에 표기되는 발열량 수치인 킬로와트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모량은 많아지고 발열 효율은 낮아집니다. 발열 킬로와트가 높을수록 화실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벽난로 몸체 전체에서 발열하는 발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벽난로의 몸체 표면에서 발열하는 온도가 높아 파상 방지 기능이라고 불리는 건축물과의 안전 이격거리를 멀게 시공하여야 하는 단점도 함께 나타납니다. 반면에 바닥이 작고 키가 커서 화실이 작은 3중의 철판 벽난로와 바닥이 넓고 화실이 큰 한 겹의 주물 소재 벽난로의 장단점은 이와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발열 킬로와트가 낮을수록 화실이 작고 벽난로의 몸체도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거실 공간에서 배치가 용이하고 벽난로의 몸체 표면에서 발열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건축물과의 안전 이격거리를 15cm까지 가깝게 시공할 수 있고 동시에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 벽난로의 인증서에 표기되는 킬로와트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 집에는 구체적으로 몇 킬로와트의 벽난로를 설치하여야 할까요? 주택의 단열 상태나 공간의 부피에 따라 필요한 발열량이 다를 수 있지만 중간 정도로 단열을 시공된 주택에서 벽난로를 가동하실 때 벽난로의 인증서에 표기된 1킬로와트는 평균적으로 5평 정도의 난방 능력을 발휘한다고 계산하시면 적절합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에는 고객님댁의 주택 바닥 평수를 계산하시어 5평당 벽난로의 발열량 1킬로와트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40평 주택의 경우에 40평 나누기 5평으로 계산하시어 발열량 8킬로와트의 발열 능력이 인증된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2층의 주택일 경우에는 바닥 평수의 1.5배를 계산하시어 발열 킬로와트를 선택하십시오. 40평의 2층 주택일 경우에 40평 곱하기 1.5 하시면 60평의 공간으로 보시고 나누기 5평으로 계산하시어 발열량 12킬로와트의 발열 능력이 인증된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것입니다.
천정이 높고 공간의 최적이 커서 실내에 머금고 있는 공기량이 많은 주택에서는 발열 온도에 따른 공기의 밀도 차이에 벽난로에서 방출되는 뜨거운 공기가 주택의 상부로 밀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층의 주택을 바닥에 평수로만 계산하시어 벽난로의 발열 킬로와트를 선택하시면 2층은 덥지만 1층은 상대적으로 추울 수 있으므로 인해 발열 킬로와트를 바닥 평수의 1.5배 정도로 높은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며 중난방으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 실링팬을 설치하시어 천장에서 머무는 뜨거운 공기를 아래쪽으로 대류시키는 것도 실내 공기 온도를 평준화하여 벽난로의 버닝타임을 길게 선택하시며 더욱 편리하고 따뜻하게 경제적인 가동을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비교적 작은 주택에 비해 발열 킬로와트가 너무 큰 벽난로를 설치하시면 벽난로를 운영하시는 시간당 투입되는 장작의 소모량이 많고 실내 온도가 너무 더워져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수시로 차가운 외부공기로 냉각시키기 위한 환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평수나 최적에 비해 과도한 발열 킬로와트의 벽난로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겨울 6개월간 상시적으로 거주하시며 생활하시는 단열이 평균 이상인 30평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추결로 높은 연료를 나타내는 5kW 이상의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24시간 연속해서 사용하시면 중난방으로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닥의 면적이 40평 이상이나 2층 주택처럼 공간이 보유한 부피가 커서 벽난로를 이용하여 난방하여야 할 공기의 양이 많은 현장에 4kW나 5kW 정도의 낮은 발열량으로 인증받은 벽난로를 설치하시면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실 때 벽난로의 댐퍼를 상시적으로 열어 장작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연소하시며 장작을 두세 시간마다 자주 넣어주셔야 하고 이렇게 가동하시더라도 주택 전체의 난방 능력의 한계로 인해 벽난로를 가동하시면서도 체감하시는 발열량의 부족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벽난로에 표기된 발열 킬로와트가 최소 7kW 이상으로 인증받은 모델을 설치하셔야 주택의 구석구석까지 발열이 미치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도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시며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만 이용하시는 별장처럼 도착하신 후 벽난로를 이용하여 추운 실내를 빠르게 난방하실 필요가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강력한 순간 발열량으로 추위를 제압할 수 있는 발열 킬로와트가 높은 벽난로를 설치하십시오. 단열이 미비하여 우풍이 있거나 국내에서도 특별히 추운 지역에 주거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발열 킬로와트가 높은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벽난로 선택 요령을 자동차로 비유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표기되는 마력이 곧 벽난로에 표기되는 발열 킬로와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동차가 인증받은 1리터당 달릴 수 있는 연비는 벽난로에 표기되는 연료율 %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동차도 벽난로와 동일하게 엔진이 커서 배기량이 높으면 마력이 높고 최고 속도와 가속 능력도 높아지지만 연비는 떨어집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커지면 기름을 많이 먹고 1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지만 힘은 세집니다. 반대로 엔진이 작은 자동차는 1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 즉 연비는 높아지고 자동차의 출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력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가까운 동네 슈퍼에만 운행할 자동차를 큰 배기량의 고출력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기름값 많이 들고 유지비가 커지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서울과 부산을 오갈 장거리 운행 용도의 자동차를 배기량이 작은 경차를 구입하시면 주유소에도 자주 드나드셔야 하고 최고 속도가 낮아 오가시는 시간도 늘어나는 불편이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처럼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도 발열 킬로와트와 연료율을 비교하시며 거주하시는 현장의 단열 상태와 공간의 부피를 확인하신 후에 적절한 발열 킬로와트 능력을 발휘하며 장작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밀폐력이 설계된 벽난로를 설치하십시오. 현대 벽난로의 기초 목표는
장작을 적게 먹고 강력한 발열량을 나타내며 보일러 기능을 대신하여 중난방으로 사용하는 감성의 난방 도구입니다. 각자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알맞는 발열 킬로와트와 발열 특성을 고려하시어 고객님께 적합한 벽난로를 선택하시고 돌아오는 겨울마다 평생을 중난방으로 사용하시며 따뜻하고 행복하신 벽난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